민말 이야기 한자의 한승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영상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아는 한자도 있고 조금 어려운 한자도 있죠. 이번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순간, 다 보시는 순간 이 한자는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날일부터 시작합니다. 날일. 날일은 뭐 다 아시겠죠? 갑골문자, 이 태양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됐다가 날일이 됐다라는 거는 다 아시겠고, 이 날일, 해일을 시작으로 다음은 뭐냐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마치 땅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죠. 네, 이거는 어떤 글자냐면 아침단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니까요. 아침단, 보통 새벽단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어떤 데서 파생이 되냐면요. 이런 거 있죠. 벼장자 쓸 때 이 부분. 벼장자에서 여기 아침단. 그렇죠? 날일하고 달이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밝죠. 이거는 밝을 명 다 아시겠고, 여기에 특히 햇살이 도드라진 시간이 언제쯤인가요? 아침이죠. 해하고 달이 두 개가 떠 있는데, 특히나 해가 이제 환할 때, 샤방샤방 할 때, 이게 바로 아침 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침 조가 됩니다. 이 부분 샤방샤방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죠. 아침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침 조자는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단이 있죠. 여기는 아침단인데 하나 위에 일자가 또 한 일자가 위에 또 들어가요. 어떤 그림으로 비춰지냐면 이렇게 햇살이 비춰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베풀선이 됩니다. 태양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에너지를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요. 뿌린다. 위아래로 뿌리니까요. 베풀선. 또 이게 뻗친다 해서 뻗칠 긍자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베풀선인데 이 베풀선은 집 안에서 우리 가족 내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베푸는 거는. 그래서 간머리, 어떤 집의 지붕을 뜻하는 거죠. 집 안에서 베풀어야 된다 해서 이게 우리가 진짜 쓰이는 베풀선자가 됩니다. 자주 쓰이는 베풀선자. 그 다음에 태양의 입장에서 봅시다. 태양이 항상 위아래로 이렇게 쭉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태양의 마음은 어떨까요? 태양의 마음은 항상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항상 항자입니다. 베푸는 마음이죠. 항상. 그렇죠. 항상 항자. 좋은 의미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베풀선자인데 자, 말로만 베푼다. 혹은 베푸는데 말로만 베푼다. 말수번자. 이건 무슨 글자일까요? 약간 부정적입니다. 직거릴 헌자입니다. 직거리는 거, 뭔가 말로만 베푼다 해서 직거릴 헌자. 또 같은 의미로 말로만 입구 두 개, 이것도 직거릴 헌입니다. 또 입구 세 개는 아시죠? 성품 품자, 성품 품자, 또는 뭐 상품 품자. 상품이다. 물건을 얘기할 때는 상품이고, 사람을 얘기할 때는 성품이죠. 그만큼 사람의 성품 할 때 입구가 세 개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말.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얼굴이 우리나라 말인데 어를 표현하는 굴입니다. 어떤 그 사람의 정신, 어를 표현하는 굴이라는 건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입구 두 개, 세 개 나왔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 한자도 있죠. 계집 여자, 여자 여자. 저는 여자 여자라고 쓸게요. 여자 여자. 이 두 개는 뭘까요? 이것도 참 재밌는 한자인데, 시끄럽게 말할 난. 시끄럽게 말할 난입니다. 세 개는 다 아실 겁니다. 세 개는 여자 세 명이 모이면 가늠할 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옛날 선조분들은 계집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많이 표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뭐 사실 당연한 거고, 남녀 평등은. 또 한자가 여러 개 모여서 또 다른 뜻이 생기는 다른 한자도 한번 알아볼까요? 벌레충이죠. 벌레충 혹은 벌레회라고도 합니다. 벌레충인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눈이 있고 작은 얇은 애벌레 같은 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맞죠. 눈, 길이, 쭉 몸통, 그 다음에 꼬리. 벌레충입니다. 이 벌레충이 세 개가 붙으면 이거 역시 벌레충입니다. 벌레회도 되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요거는 뭔가 막 세 개가 작은 게 막 모여 있죠. 이거 특히 구더기를 의미할 때 씁니다. 구더기. 이런 글씨도 있어요. 이 벌레충을 하다 보니까 또 이 글자가 있네요. 뭐냐면
이렇게 있고 벌레가 있고요. 작은 벌레죠. 거기에 뭔가 주머니 포자죠. 이렇게 뭔가 덮을 포고 그리고 거기에 위에 눈이 달려 있네요. 눈목자 옆으로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애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애벌레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주머니 포로 쌓여 있고 여기에 눈이 달려 있다는. 벌레보다도 조금 더 성숙한 거죠. 즉 애벌레를 얘기하죠. 애벌레. 그래서 이걸 애벌레 촉이라고 합니다. 애벌레 촉. 주로 어떤 거냐면 나비, 이 벌레충에서 뭔가 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벌레 촉입니다. 애벌레 촉. 이거를 왜 했냐면 촉하니까 또 우리가 가을 촉자가 또 있죠. 가을 촉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뭐죠? 뿔각입니다. 뿔각.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뿔각인데 이 뿔각에 애벌레 촉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애벌레가 있는데 뭔가 뿔로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날카로운 걸로 툭툭. 요 닿는 부분이 있죠? 요걸 닿을 촉자. 이거 형성문자네요. 그렇죠. 애벌레 촉자. 닿을 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촉감할 때 그 촉이죠. 그리고 요 애벌레 촉 있잖아요. 이 애벌레 촉은 나라의 이름 촉도 됩니다. 중국의 그 삼국시대에 있었죠. 위나라, 촉나라, 위촉오. 네, 유비나라. 이 촉을 쓰는 겁니다. 자, 뿔각 있죠. 이 뿔각 한번 또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뿔각자. 이 뿔각자에서 요거는요, 칼도가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칼도에다가 이거 쓸용 같은 글자예요. 이거 밑에가 이게 쓸용자예요. 여기는 칼도자. 예전 전쟁 나갈 때 장수들은 보통 칼이 있을 거예요. 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장수만 나가나요? 뭐 농민들도 나갈 텐데 칼을 대신해서 뭘 가져갔냐? 칼을 대신해서 쓰인다. 칼도자. 칼 대신해서 쓰이는 게 뭘까요? 바로 뿔을 가지고 갔다. 뿔각자가 되는 겁니다. 칼을 대신해서 쓰인다. 이렇게 써도 되죠. 뿔각자가 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해가 되시고 바로 암기가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글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저 모양이 살짝 다르죠? 요거는 무슨 글자냐 하면 통자입니다. 우리가 큰 그릇 있잖아요. 그 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길용자도 있거든요. 길용도 있고 해석을 할게요. 큰 그릇 통. 이게 왜 큰 그릇 통이냐라고 한다면 밑에 쓸용을 먼저 한번 그 근원을 또 아셔야 됩니다. 쓸용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이 쓸용자가 지금 사시는 분들은 뭐 플라스틱 큰 통이 있는데 예전에는 플라스틱 큰 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 이런 널판지 나무를 촘촘히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끈으로 꽉 매서 쓰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쓸용이 있죠. 이런 큰 통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자에서 뭔가 손잡이를 만드니까 큰 그릇 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용자는요. 요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따로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꺾었죠. 우측으로 좌우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끝났죠. 양쪽에 의미가 있어요. 좌우. 우리가 이 길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왜 길용이 됐냐면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뭔가 담장이 있는 양쪽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펜스가 있는 그런 길을 특히 말합니다. 길도자 있죠. 길도. 이 길도하고는 길은 저기 쫙 뻗어 있는 양쪽에 뭐가 없는 그냥 쫙 뻗어 있는 길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길용은 양쪽에 뭔가 펜스가 있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또 뭔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간 종 같은 느낌이에요. 이 무거운 종을 갖다가 힘으로 딱 들어 올릴 정도면 뭘까요? 용맹할 용자. 용기할 때 그 용자입니다. 용기할 때 그 기를 얘기하죠. 이 기자도 이거 쌀미자죠. 기운을 내려면 밥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이 몸 안에 밥이 들어가야지 힘이 난다. 아무튼 용기, 용자가 여기 힘력자, 뭔가 무거운 거, 큰 그릇을 통을 갖다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밑에 힘이 딱 있어야 되니까 날렐 용자 뭐 이렇게도 씁니다. 날렐 용.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통자를 이용해서 엄호가 있습니다. 엄호인데 여기다가 땡땡 두 개를 치면 병든 엄호입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병질엄. 뭔가 아프다는 의미겠죠? 통자인데 뭔가 아픈 의미니까 이거는 아플 통이라고 합니다. 형성문자겠죠? 이 통자를 같은 음으로 딴 거니까요. 아플 통자. 이게 뜻을 뜻하는 거죠. 어떤 아프다라는 그 의미를 하고 여기는 음을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아플 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한자 이야기로 여러분 앞에 또 선보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